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 기술자 김숙입니다. 자, 오늘 120회 문제풀이 논술 3교시 문제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모더니즘 적용 정착과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 옆에는요, 더 간단하게 제목을 제가 탁 줄여놨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논술의 개념이고 옆에 어찌 보면 또 용어의 개념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용어가 논술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본 직도 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출제 어떤 요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런 공부 많이 했더랬어요. 실제 이제 언제 했죠? 기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다닐 때도 모더니즘 했었고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많이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머릿속에 막 뭔가 막 뒹굴긴 해요. 뒹굴긴 하는데 이제 구름 형태처럼 모양은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딱 잡으려면 잡히지 않는,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러나 쉽게 생각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항상 뭘 치죠? 적용 기술사를 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과거에 어떠한 내용을 쓰다라는 개념이 아니겠죠. 이런 모더니즘은 지금 현대 적용 기법하고 유사한 점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점이 있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 적용이 모더니즘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현대 적용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지금 과거에 어떤 모더니즘이 훨씬 더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모더니즘이 설마 어떤 예술 사주를 묻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예술인데 미술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음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현대 적용하고 파악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3-1번 현대 적용의 특징과 문화 생태 오늘 풀었죠. 문화 생태 적용의 융합성하고 아주 맥락이 같습니다. 저는 출제위원회 같나? 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업성의 경광구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오늘 설명 들어보면요. 모더니즘일 수도 있겠네? 라고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 위에 두 개 적혔네요. 이게 두 개가 막 적혔네요. 그죠? 어쩐지 많더라. 그 다음에 생태 심리학에서 행태장에 대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대 적용하고 실제로 모더니즘 적용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적용 경관 구조라는 것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어떤 쪽으로 어떤 이 범위를 확 좁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험 칠 때. 자, 그리고 오늘도 늘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가 서원의 뭐뭐란이라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버리는 문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버리는 문제 할 때도요. 너무 시간이 조금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버리는 문제도 사실 1교시 때부터 우리가 4교시까지 쭉 보면요. 맥락이 여러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같은 어떤 맥락들의 문제들이 있죠. 그죠? 앞에 뭐가 있었나요? 맨 앞에 제가 문제를 우리가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수목의 생태, 형태 할 때 병징, 피소 모양의 토양의 단면 이런 거는 주로 산림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면 계약과 어떤 시공, 발주기간, CM, 건설공사, 크레임 이런 거는 계약이라든지 시공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획론 중에서도 뭐 저역량 개발하면서 이런 것도 대기냐 도시냐 산림의 어떠한 대기하고 수목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그러니까 경관 쪽, 그죠?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딱 쪼개보면요, 맥락이 30%씩 정도가 맥락이 쪼개집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늘 저도 3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금 맥락이 조금 다른, 어디 여기도 넣기 힘들고 저기도 넣기 힘든 어떤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30%씩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같이 버리셔야 되죠. 이번에는 뭐 계약 쪽으로 버렸다가 이번에는 뭐 도시 쪽으로 버렸다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술사 시험은 제가 그때 문제 어떤 논술 풀이 방법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주 기술사라는 개념이 조금 자신 없어도 버렸던 문제는 확실히 버리고 내가 안 버린 문제만은 자신 있게 풀어라. 비록 자신이 좀 없어도 우리가 자신 있게 풀어라. 왜냐하면 기술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남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기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에 움츠리는 모습은 기술사답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답지에서부터 망설이는 내용들이 실제로 보여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버려도 나 이 부분의 내용은, 물론 우리가 기술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내용을 많이 알고 다양하게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없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정말 실무를 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정말해서 계획 쪽만 한 사람은 계획에 분명히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공 쪽에 한 사람은 분명히 시공 쪽에 강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업무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계약 쪽에 강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인스럽게 시공이 강한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획 쪽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획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 쪽에는 조금 약하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쪽 라인만 버려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신 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풀 수 있다면 맨 마지막 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개념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1번부터 같은 동일한 맥락을 가진 문제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라는 것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스레 어줍잖하게 보여주지 마시고 이 부분 내 분야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나쁜 점을 시험 칠 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단점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저는 시험 칠 때까지 내가 보여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스 코리아 우리가 저는 많이 비유하는데요. 미스 코리아 나갈 때 단점을 보여주는 게 좋지는 않죠. 그죠? 장점을 강조를 하는 것이 미스 코리아 당선되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요즘 뭐 트로트 유행하던데 트로트도 뭐 1등 1등 할 때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곡을 선정을 해서 가장 자기를 돋보이게 해야만이 왜 위로 오르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모더니즘 이 정착과 특성입니다. 자, 여기에도 내용처럼요. 항상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적용하고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적용기술사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현대 시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모더니즘 예술 사주로 풀지 마시고요. 현대 적용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특히 지금 적용 정착입니다. 물론 과거를 묻는 건데요. 자, 이제 과거를 묻지만 그러면 뒤에 뭐예요? 이것이 뭐야? 우리 모더니즘이 현대 적용에 있어서 정착을 잘 했다? 못했다라는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그죠?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든지, 이제 이런, 아니면은 잘 안 했다, 아니면은 모더니즘이 현대 적용에
실제로 공헌한 바가 없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든지 그랬는데 실제 문제로 느낌을 봐서는요 모더니즘 적용이 정착을 잘 했죠. 잘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더니즘이 아닌가 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문제가 아니면은 모더니즘 정착을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래 가야 된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모더니즘을 좀 알면 조금 더 방향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이제 잠깐 여기 모더니즘 여기다 설명할까요? 저 모더니즘 적용의 정착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3번 여기다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기법 특징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좀 알아야 되니까. 자, 모더니즘이라는 이론을 잠깐 이제 배경을 보면요. 모더니즘이 적용에 정착은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모더니즘은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선 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모더니즘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더니즘이란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풀려고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훨씬 들어가는 게 더 좋죠. 공공정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세기, 그죠? 19세기 우리가 공공정원의 발달로 인해서 모더니즘이 발달을 했는데요. 우리 적용에는, 그죠? 모더니즘은 적용에서는요, 19세기 공공정원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로 됐어요. 물론 이제 예술 분야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공정원인데 앞에 제가 지금 그게 적혀 있나요? 뭐 19세기 뭐 그 법 적혀 있나요?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법이라든지 제가 적어 놨어요. 정착 과정 하면서 적어 놨네요. 보니까. 자, 공공정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모더니즘의 특징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능주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기능주의라는 것이 뭔가요? 내부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많이 외웠던 기억이 안 나나요? 저는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내부 지향적이라는 게 뭐나요? 또 과거에 어떤 재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의 제자 현대 적용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적용하고 지금 계속 연결시키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거를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칸이 없어서 지금 밑으로 쓰는데요. 현 어떠한 경관에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고 기능주의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경제하고 그죠? 경제 어떤 사회 경제를 어떤 추구하는 바이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한다면 기능주의 대표적인 작가가 로렌스 헬프린이죠. 그죠? 자연을 우리가 도시를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로렌스 헬프린을 보면은요. 그 시애틀 프리웨이 파크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은 여기 안 넣었는데 참 찾아보세요. 시애틀 프리웨이 파크라는 것이 자연의 모습은 아니지만 자연을 공공정원의 개념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로렌스 헬퍼린의 어떤 적용 기법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정원에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에 기능주의더라.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경제를 어떤 추구한 개념이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뭐 3번에는 이렇게 또 쓰겠다는 내용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하고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적용 지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서 내가 3번의 내용들이 사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 2번은요. 모더니즘의 어떤 내용하고 왜 발전했고 어떻게 적용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현대 적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 어떤 기능주의라든지 공공정원에 어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더라라는 것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풀기가 좋아요. 3번은 내가 이것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지금 이게 지금 현대 정착하는데 좋다 나쁘다 쪽으로 풀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3번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요, 사실 모더니즘의 저는 디자인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적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장점, 단점. 라고 해도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모더니즘을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냥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법, 그죠? 공공 정원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의 기법을 여러분이 적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모더니즘이든 지금 현대 조경에 다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랬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이 이제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잠깐 제가 드리긴 들을 거예요. 자, 모더니즘 아까 기능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에 정착하는 제가 과정을 어떠한 이렇게 문제 제시, 그러니까 논제의 제시부에서 지금 어떻게 발전부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착 과정 하면서 넣기를 한 번 더 적어줬죠. 여기에 공공정원 다시 한 번 더 공공정원 19세기 공공정원 때 자, 영국의 보건법이라든지 미국의 공원법이라든지 그자 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어요.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하기 위해서 또는 좀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어떤 공원의 공공 정원의 어떤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현대 우리가 결국은 공공이니까 그죠? 현대 공원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공영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해프리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역동성이다. 자, 특징을 딱 보니까 기하학적이죠. 우리가 모더니즘의 대표성이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은요, 역동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효율성입니다. 그 대부지에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공공공원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트 플래닝으로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요.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하학적인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더니즘에 정착하게 돼 있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 디자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모더니즘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법의 특징, 자, 조경에 정착하는 특성, 정착과 특성이니까. 자, 그래서 디자인 기법의 모더니즘 및 어떤 그 디자인 특징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조경의 정착의 특징, 정착하는 과정이니까 다 지금 내용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성인데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뒤에 4번에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만든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은 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효율적 사이트 플래닝, 기능적이다, 경제성이다, 기하학적이다 하면서 소재의 편협성, 명확한 질서. 자, 이게 지금 모더니즘의 어떤 적용이요. 정착 과정은요. 공공정원에서부터 발달을 했고 이 공공정원이 아까 사이트 효율성을 위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용의 어떤 모더니즘 기법이 현대의 어떠한 적용의 기법으로서 모더니즘입니다. 어찌 보면 모더니즘 현대 적용의 모더니즘 특성 해가지고 기법 특성 해가지고 제목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디자인의 어떤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성의 측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소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잘라도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결국은 모더니즘이 적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법이 거의 같더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르더라 라고 하든지 라고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같더라. 모더니즘이 현대의 모더니즘이 같더라. 자,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을 추구했어요. 환경을 추구하고요. 생물의 어떤 존중을 한 것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면서 현대 조경에 지금 현대 조경은 생태 그 어떤 추구 보존 ESD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기법으로 봐서는 모더니즘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것을 지금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건 문제하고 특징이 있는 것이 문화 융합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문화 생태 융합성.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자. 너 말만 이렇게 지금 모더니즘 과거의 어떤 모더니즘으로 어떤 역동성 소재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지금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하면서 자 장점만 적을 수도 있고 단점만 적을 수도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모더니즘 하면서 비교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어요? 문화 생태 융합의 어떤 지향 방향으로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3번까지 교수님이 요구한 답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여러분들이 지향 방향이라는 단어를 적는데 앞에 모더니즘의 기법의 특징, 현대 조경에 있어서 모더니즘 특징 하면서 지금 적는 데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주류 논술의 주 맥락은요. 우리가 답을 적기 위해 주 포인트를 적기 위해서 문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다음에 다 디뎠죠. 그죠? 그러니까 논제를 제시부했고 제시는 서원이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의 어떤 풀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디딤을 딛고 그 다음에 3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4는 이미 끝난 답을 이번에는 향후 방향이라든지 앞에 문제하고 조금 했을 때 이거는 현대 조경이니까 어떤 문화의 융합성으로 가자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기법으로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교수님의 포인트를 조금 더 출제위원회 포인트를 조금 더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문제의 어떤 특징을 알면 이 문제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 그리고 4번은 내가 무엇을 적을까가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 하면서 전원 냈고 그게 아니면은 지향 방향 그 다음에 문화 생태 융합 이런 단어를 적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점 적었을 때는 3회 앞에 3회 그죠? 적용 모더니즘 기법 특징 중에서 1, 2번이 장점이라면 경제성 추구, 효율성이다, 기능주의다 이런 거는 되게 다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적었을 때는 형태만을 모방했다. 그 다음에 비혜성적이고 문화와 생태의 융합이 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문화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생태와 문화와 사람과 같이 융합이 가야 된다. 현대 적용의 앞으로의 추구 방향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으셔야 됩니다. 까지가 오늘 모더니즘 적용의 정착과 특성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답을 써내려갈 때 내용의 포인트를 잡고 1, 2를 여러분들이 비록 잘 알고 있는 어떤 서술의 어떤 방법이지만 1, 2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렬하느냐 3에 정말 주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디디고 나갈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고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 4는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늘 이야기지만 쉬운 거를 쉽게 풀면요. 쉽게 풀면 여러분 답지가 똑같아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식재 설계 기능인데요. 자 이거는 저도 자료를 전혀 보지 않던 상황에서 풀어냈어요. 물론 아까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기본적인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료로 푸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식재 설계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거죠. 그죠? 정말 잘 아는 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